안녕하세요. 맹꽁이 여사 152번째 시간입니다. 날씨가 더워도 너무너무 덥습니다. 너무 더워서 제가 얼음 목걸이를 하고 영상을 찍습니다. 초유의 사태인 것 같습니다. 12일 날 어제는 양주 문집사님 집에서 다 모여서 시온 선생님까지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었다고 한다. 시온 선생님도 좋은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그룹홈 3군데가 집이 전세 자금이 3억 정도가 시온 선생님 앞으로 돼 있다고 한다. 목사님은 모든 명의를 시온 선생님 앞으로 시온 선생님 앞으로 해놓고 모든 방법을 피해갈 수 있도록 해놓았다고 한다. 서류상으로 일처리를 하다 보니 시온 선생님이 감방에 갈 처지가 돼가는 모양새라고 한다. 시온 선생님은 펄펄 뛰면서 왜 내가 죄를 다 뒤집어 써야 하냐고 하면서 당황스러워 한다는 것이다. 머리 좋은 목사님은 만약을 위해서 이미 법망을 피해서 바지 사장을 세워놓고 살아왔던 것이다. 놀라운 사실은 시온이가 목사님 아이를 2번씩이나 낙태했다고 한다. 세상에 깜짝 놀랄 일이다. 세상에 비밀은 없다고 그런 말을 시온 선생이 남자친구에게 했었다는 것이다. 남자친구는 또 그 말을 우리 아들에게 전한 것이다. 그런 말은 안 해도 될 것을 왜 남자친구에게 했는지 나는 좀 이해가 안 가기도 했다.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는 김 목사님은 불리한 부분은 생각이 안 난다고 말하고 잘 모르겠다고 말하고 시간을 끌고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알면 알수록 김 목사님은 아주 지능적으로 나쁜 사람이더라는 것이다. 아들이 진저리를 친다. 이제 터졌으니까 하나님께서 엄하게 처벌해 주시기를 바랄 뿐이다. 다행히 어제 뉴스에 나오지는 않았다. 이대로 사그라들기를 기도하고 있다. 형주 엄마가 오리 삶아 먹자고 저녁에 오라고 해서 나는 거기를 다녀오려고 한다. 19년 1월 15일입니다. 갈수록 태산, 갈수록 모함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보다. 돈 10억 가까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공갈과 협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 보다. 14일 날은 양주에다가 방 3개짜리 아파트를 계약을 했다는 것이다. 오후에는 윤재 선생님 집에서 SBS 궁금한 이야기 프로에 모든 걸 오픈한다고 한다. 생각지 않은 곳에서 사람들이 협박과 공갈을 해오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다 보니 이렇게 됐으니 차라리 모든 문제를 오픈해서 방송에 밝히고 잘못한 게 있다면 벌을 받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다. 정수기가 나가서 성폭행 문제를 발설을 하고 또 공동체 안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을 문제 삼고 어느 누군가가 골고 넘어지는 모양새라고 한다. 누구라도 이권이 없으면 달라들지 않는 것인데 아들이 돈 10억 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는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신경을 쓰게 하는 모양이다. 아들은 문 집사님이 이 문제를 해결을 하면 함께 일해보자고 한다고 한다. 문 집사님이 함께 일하자는 것이다. 돈은 피해본 애들 보상을 해주고 그리고 여태껏 선생님들 노동 착취당한 것 계산해서 인건비를 주고 너무도 어마어마한 사건이고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고 지금 도와주고 있는 문 집사님과 정환 선생님 외에는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고 정말 무서운 세상이다. 시온 선생을 구치소에 넣고 싶어하는 부류가 있다고 한다. 여자애들 전원이 시온 선생이라면 진저리를 치는 모양이다. 애들에게 엄청난 폭행과 상처를 많이 줬다는 것이다. 김 목사님 성폭행은 한국법이 오래된 일이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면 죄가 아니라고 한다. 김 목사님은 최대한 합의하에 했다고 기억이 없다. 합의하에 했다. 기억이 없다. 이런 식으로 경찰 진술을 이어가고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 어저께 방송국 PD들과의 대화는 며칠을 해야 한다고 한다. 모두가 한자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 입장차가 있다 보니까 따로따로 대화를 한다고 한다. 16일날 어제 궁금한 이야기 팀과 3시간을 이야기를 했는데 취재하는 PD가 자기도 옛날에 선교센터에서 일을 했었는데 비슷한 일을 당했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다. 그 후로 선교사 일을 접고 방송국에 취직을 했다는 것이다. 아들과 단 둘이 3시간을 대화를 했다고 한다. 시온 선생도 단독으로 3시간 동안 대화를 했다고 한다. 오늘은 여자애들 만나서 대화를 하고 후원자분들도 만나서 대화를 한다는 것이다. 시온 선생은 남자친구와 이번 혼인신고를 했다는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한 이야기가 된다. 남자친구는 오늘 호주로 떠난다고 한다. 그리고 공동체의 그룹홈을 3군데를 운영했는데 시청에서 범죄 집단이라고 다들 흩어놨다는 것이다. 서건이하고 동생 사랑이, 소망이, 소연이, 주원이, 주영이 그 아이들은 생각하면 정말 눈물부터 난다. 병원에서부터 데려온 애기들이었는데 3, 4세 때 데려온 아이들이다. 그 애들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하나님은 다 보시고 아신다. 다른 곳으로 다 흩어놨으니 갑자기 바꿔진 환경에서 이 어린 아이들은 얼마나 혼란스러워할까. 너무 가슴이 아픈 일이다. 한 사람의 죄악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으며 하루하루 지내고 있다. 장로님 부부는 너무 괴로워서 미국으로 가셨다고 한다. 최고의 후원자로 집까지 2채나 수년간 후원해 주신 분이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크실지 나는 알고도 남는다. 가빈이라는 여자애는 중학교 3학년 때 공동체에 왔다. 심한 가정폭력으로 왔다고 한다. 그러나 김 목사님이 가빈이에게 말하게 내가 아빠가 돼줄 테니까 내 말만 잘 들으면 하고 싶은 거 다 해줄게 하더란다. 공동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공동체 와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한다. 지금까지 욕하지 않았던 우리 아들이 욕을 다 한다. 시온 선생은 엄청난 성폭행을 당하고 살았다고 한다. 창피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다고 한다. 보라는 9살에 푸른 초장에 들어왔다. 엄마가 술집 여자라는 말도 들었었다. 성격도 까칠했지만 똘똘했고 악기를 너무나 잘 불었으며 잘 다루었고 잘 불었으며 최연소로 서울대 음대에도 들어갔었다. 그러나 대학 들어가서 1년 정도 다니다가 공동체를 떠났다. 속사정을 모르는 나는 여지껏 가르쳐 놓고 키워놨는데 서울대학까지 넣어놨더니 왜 집을 나갔다고 넣어놨더니 집을 나갔다고 나는 너무 많이 속상해 했었다. 보라도 소식을 듣고 자기도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서로 온 것이다. 세상에 알고 보니 말 못할 그런 사정들이 있었다니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다. 아들이랑 함께 춘천에 사는 정원 선생님 댁에 간다는 것이다. 전화통화로 잠시 보라와 통화를 해봤다. 벌써 23살이고 목동에서 혼자 살고 있다는 것이다. 학교는 휴학 중이고 직장에 다니고 있다는 것이다. 김 목사님만 잘했다면 잘 컸을 애들인데 공동체에 훌륭한 다음 세대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21일 날 아들이 그래도 좋은 소식을 전해주었다. 양주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했으며 시온 선생 앞으로 돼 있는 전세 자금 5억 원도 애들에게 인수해준다는 소식과
변호사님을 선임을 해서 법적으로 일한 만큼과 성폭행을 당한 애들을 똑같이 분배를 해준다는 소식과 시온 선생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치유센터에 있다고 한다. 그리고 시온 선생과 지종 선생은 할당금을 지불을 하고 나머지 애들과 아들은 집사님들과 의논을 해서 미래를 위해 땅을 사들까 생각 중이라고 한다. 철이 없는 애들에게 큰 돈을 줘봤자 관리를 잘못해서 금방 날려버릴 게 뻔하고 차라리 땅을 사놓으면 미래에 큰 도움이 될 터이고 자립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다. 문 집사님께서 정말 큰 일을 하는 것 같으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 같은 분이다. 아들도 문 집사님과 함께 방충망 사업을 임시로 하면서 뜻이 있는 애들과 함께 특수 작물을 하려고 한다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들어보니까 비전이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었다. 꿈꾸는 그 일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있다. 아들은 오늘 제주에 가는 장인어른 만나 뵙고 제주에 가서 장인어른을 만나 뵙고 전반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고 조언을 얻고자 한다고 한다.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김 목사가 상처받은 애들에게 물질로 보상을 해주어서 다행인 일이다. 지금 이 마당에 상처받고 돈마저 없었다면 얼마나 많은 고통과 가시밭길을 갈 것인가. 그래도 물질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꿈꿀 수 있는 것이다. 난 아들을 위로해 주었다. 아들이 그동안 광야에서 살았다면 앞으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있을 것이라고. 공동체에서 일했기 때문에 영적, 육적으로 다듬어줬고 국내는 물론 해외에 있는 훌륭한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을 가까이 했었고 그분들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생각을 한다. 세상에 일하며 살았더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공동체에 있었기 때문에 천사 같은 색시를 얻을 수 있었고 두 아들도 선물로 받았다고 위로를 했다. 앞으로 아들은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고 하나님 능력이 손길이 아들을 도와주실 것을 엄마는 확신한다고 말해줬다. 아들도 엄마 말을 안전하게 엄마 말을 인정을 하며 고맙다고 말을 한다. 19일 2019년 1월달 혈액 림프 오늘 놀라운 소식을 접했다. 건강관리를 그렇게도 철저하게 했던 언니가 몇 달 전부터 소화가 안 돼서 병원에 다니고 치료를 했었는데 큰 효염이 없자 서울대 병원에 가서 진료를 했더니 혈액 림프암 같다는 진단을 받았다. 얼마나 놀라고 충격을 받았을까. 정확한 진단을 받기 위해 다시 서울대 병원에서 검사를 받기로 했다는 것이다. 여태껏 몸에 조금만 이상 있어도 무조건 서울대 병원만 다녔었는데 서울대 병원에서 치료받고 살았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큰 걱정이다. 세상을 살아보면 생각지도 않은 일과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된다.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일들이다. 그럴 때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찾게 된다. 하나님 우리 언니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기도했다. 오후에 소식을 들으니 며느리가 서울대 병원에 모시고 가서 목 부분에서 조직 검사를 했다고 한다. 언니의 며느리가 모시고 갔다는 것이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한다. 다시 제주도 이야기. 처갓집에 간 아들은 장모님께서 따뜻이 맞아주시고 위로해 주셨다고 한다. 맛있는 밥과 요양원에 계신 할머니 면회와 바다가 보이는 전망 좋은 집에서 회도 사주시고 장인어른께서 사진이 실린 멋진 영상과 글을 보내주셨다. 목사님과 사모님이 여전히 사위를 이해해 주시고 이뻐해 주셔서 난 엄마로서 눈물 겹도록 고맙게 생각한다. 난 아들에게 말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행복해야 하고 장인 장모님께 보답을 해야 하고 절대로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아들은 그동안 쌓은 곳이 많아서 반드시 축복의 통로가 될 거라고 위로를 해주었다. 아들은 일주일 정도 쉬고 오려고 했으나 겨우 이틀 밤 자고 다시 와야 했다. 아들이 없으면 전면에서 일할 사람이 아무도 없기에 와야 된다는 것이다. 변호사 상담을 해본 결과 법적으로 하려면 나중에 후환이 없도록 김 목사의 재산을 모두 압류해서 그동안 무료 봉사했던 선생님들의 인건비와 성폭행 당한 애들 보상금을 줘야 된다는 것이다. 23일 날 이날은 요가 회원들께서 나 중국 가기 전에 식사 한번 하자고 해서 김순자 씨, 홍승주 씨, 심광희 씨, 나 이렇게 넷이서 남한산성에 가서 추어탕을 먹었는데 맛은 별로 없고 가격은 비쌌다. 다들 아쉬워했다. 그러나 요가 회원님이신 남자분이 남한산성에서 카페를 한다고 꼭 놀러 오라고 하셔서 찾아갔더니 최고의 명당 자리에서 멋진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고 사장님이 얼마나 우리를 반겨주시던지 우리 일행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다. 보는 것만도 힐링이 되었다. 사장님은 꼼꼼하게 카페 구조를 소개해 주셨고 마시는 대추차와 커피, 건강 밀빵을 우리에게 대접해 주셨다. 빵을 다들 너무 맛있게 먹었고 우리는 대화하고 놀다가 잔디밭에서 사진도 찍고 추억을 남기고 4시쯤 산을 내려왔다. 우리 일행 모두가 사장님의 겸손함과 친절한 미소에 반했으며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즐거운 대화로 올 수 있었다. 정말 카페 사장님은 아주 인간성이 아주 마음에 들었다. 오늘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들에게 그렇게 겸손하게 그렇게 우리를 대접을 해주셔서 참 우리가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더위에 건강하세요.